이제 6단원 급식 경영 관리에서 지위와 조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시작할 때 매 시간마다 하는 게 있죠. 뭔가 하면 개, 조, 지, 조, 통 이렇게 5가지를 늘 외쳤습니다. 첫 번째 개는 무엇이었나요? 계획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직화였습니다. 이번에는 개, 조, 지, 조, 통해서 지위와 조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동기부여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동기부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부여다.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은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동기가 있다 라는 말은 하고 싶다, 기꺼이 할 의욕이 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요. 그런 것이 동기라는 것을 이해한 다음에 동기부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과 동기부여는 서로 긴밀한 관계랍니다. 리더십이 있으면 그 무리의 사람들이 저절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고, 멤버들이 동기를 부여받게 하는 게 바로 리더십입니다. 유능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자발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심어줘야 하며, 이런 활동이 곧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경영하고자 할 때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을 가지고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가 그저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조직을 이용해서 훨씬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무엇이 다르나? 바로 리더가 달랐습니다. 리더가 다름에 따라 무엇이 달랐나? 리더십이 달랐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리더십이라는 것은 꼭 경영자가 되지 않더라도 작은 무리에서도 사람들과 함께 의사소통하면서 그 무리를 이끄는데 꼭 필요한 게 리더십입니다. 동기부여의 이론을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매슬로우라는 사람과 알더퍼, 허즈버그, 맥클리랜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계층 이론은 우리가 2주차 1교시에서 배웠습니다. 동영상으로 함께 봤던 것 같네요. 그리고 알더퍼라는 사람은 ERG 이론이라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허즈버그는 이요인 이론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맥클리랜드는 성취 동기 이론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이론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이 가장 유명하고 이 모든 이론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을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은 이런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결코 만족될 수 없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를 만족하면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이렇게 점점 진화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행동은 일정한 시점에서 자신이 만족하지 못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욕구는 계층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하위 단계가 채워지면 그 다음 상위 단계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일단 저차원의 욕구와 고차원의 욕구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저차원의 욕구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생리적 욕구.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안전 욕구.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사회적 욕구. 그리고 또 상위 단계로는 존경 욕구.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고차원의 욕구로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생리적 욕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숨쉬고 물을 마시고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잠을 자고 그리고 성욕을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생리적인 욕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태어나자마자 엄마에게 밥을 달라고 울고요. 그리고 피곤할 때는 아기들도 잠을 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생리적 욕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인 안전 욕구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안전 욕구는 뭔가 안전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싶고 그리고 공포를 느끼고 싶지 않은 공포로부터의 자유, 안전 이런 것들이 안전 욕구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인간이 원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정말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가운데서는 그냥 먹고 잠자고 이런 것밖에 모를 거예요. 그리고 성욕이 있으니까 자손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인다거나 동굴을 찾아간다거나 집처럼 무언가를 지어서 그 안에 자기 자신을 은폐한다거나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면 안전 욕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동물 중에서도 가장 하등한 것들은 특별하게 집을 짓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두뇌를 쓰는 그런 동물들은 집을 짓거나 아니면 동굴을 하나 찾거나 아니면 땅을 파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동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를 합니다. 안전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사회적 욕구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욕구는 사랑, 여기에는 이성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느낌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성 간의 사랑도 될 수가 있겠죠. 가장 원초적이다, 그냥 성적이다 이러면 생리적 욕구고요. 그 사람이 정말 존경스럽고 마음에 들고 그 사람과 굉장히 같이 하고 싶고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바로 사회적 욕구에 의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욕구는요, 사랑 그리고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심적인 좀 더 높은 단계의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소속감이나 주위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 사회적 욕구 이런 것들이 사회적 욕구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고차원의 욕구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존경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던 인간이 뭔가 집을 짓고 무리를 짓는 게 안전하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안전 욕구입니다. 근데 같이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회적 욕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무리 안에서 이제 뭔가를 성취하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뭔가 지위가 좀 높아지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도 내리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건 바로 우리는 존경 욕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가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가 아니고 본인이 생각한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의 창의력을 통해서 성장 가능성을 인지하고 본인이 상상한 대로 본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자아실현의 욕구다 라고 우리는 봅니다. 자, 우리는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을 배우면서 이 정도는 암기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무엇이었나요? 생리적 욕구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 욕구.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욕구. 그 다음 단계는 존경 욕구. 그 다음 단계로는 자아실현의 욕구다. 이렇게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시고 암기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은 직무 수행에서의 욕구 충족 방안입니다. 직무 수행은 무엇일까요? 직무란 직업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직업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욕구를 충족시키나 이런 것들이 바로 직무 수행에서의 욕구 충족 방안입니다. 자, 저차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직업 활동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나와 있죠. 먼저 생리적 욕구 있고요. 안전 욕구 있고요. 사회적 욕구 있습니다. 저차원부터 보도록 할게요. 생리적 욕구는 굉장히 잠을 자고 싶다.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생리적 욕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작업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면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당한 작업 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적절한 작업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요즘에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4시간을 근무하면 30분을 쉴 수 있다라고 이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건 바로 노동자들의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법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작업 시간이 적절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업 환경이 너무 불편하면 안 된다. 좀 편안해야 된다.
그리고 휴식도 좀 할 수 있고 휴가를 통해서 재충전도 가지고 싶다. 이런 것들이 생리적 욕구죠. 여기 휴식이라는 거는 아마 월, 화, 수, 목, 금 5일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는 그런 것들을 휴식이라고 할 거고요. 재충전의 기회는 어느 정도 기간이 되는 휴가를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여러분들의 직업이 만약에 뭐 셰프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타당한 작업 시간 잘 못 가질 것 같죠. 셰프들은 실은 쉬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작업 환경 안 편하죠.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7일 중에 요즘 사람들은 이틀을 쉬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틀 쉴 수도 있지만 보통 하루 정도밖에는 못 쉴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 관련해서 단체 급식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휴가를 갑니다. 근데 개인 매장을 한다거나 혹은 규모가 조금 작은 데서 요리를 하거나 뭐 이런 친구들은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는 휴가가 거의 없다. 대신 휴가가 보통 8월 1, 2, 3 이렇게 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 셰프란 직업은 생리적인 욕구는 충족시키기가 힘든가 봅니다. 그러면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그 직업은 원래 받아야 되는 페이, 그러니까 월급 이렇게도 표현하죠. 여러분들 그 페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높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안전욕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욕구는 작업 환경이 위험이 없어야 돼요. 안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무가 안정성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보상과 혜택이 제대로 되어야지만 내가 이 직업을 가지면서 좀 안정되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느끼겠죠. 안전과 안정은 다릅니다. 여러분. 안전은 무엇인가?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공포를 느끼지 않는 게 안전이에요. 그럼 안정은 무엇인가? stable이라고 영어로 얘기합니다. 안정하다.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직장이 내일 잘릴지 다음 달에 잘릴지 그리고 이걸 과연 뭐 한 5년은 할 수 있을까 라고 불안을 느낀다면 그런 직업은 직무 안정성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안전욕구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보상과 혜택이 있어야 된다. 내가 이 일을 해서 우리 가족들과 내가 그래도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상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안전욕구입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면 안 된다 라는 거는 생리적인 욕구였죠. 내가 이 일을 해서 우리 가족이 잘 살 수 있겠지. 엄청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학교는 애 보내고 그리고 삼시세끼 밥 먹고 한 번씩 외식하고 옷도 사 입고 차도 몰고 이 정도 보통은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안전 욕구입니다. 그리고 이 직장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을 거야 라고 믿는 것도 안전 욕구고요. 그리고 작업 조건이 조금 위험하지 않은 그런 것도 안전 욕구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자꾸 월급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직무가 난이도가 있을수록 원래는 봉급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직업 월급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안전하지 못한 조건에서 일을 하면 여러분들 소방공무원분들 굉장히 안전하지 못한 작업 조건에서 일을 하시죠. 그래서 그분들은 위험수당이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이런 분들도 언제 범인들한테 다칠지 모르니까 위험수당이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안전하지 못한 조건, 그래서 높이 올라간다거나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는 위험한 직업을 가지시는 분들은 안전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보장되는 월급이 더 많은 게 원래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직업도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안전한가요?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칼을 들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불과 가스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업은 원래는 생리적 욕구도 좀 충족시키기가 힘들고 그리고 안전 욕구도 충족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원래는 굉장히 많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여러분들의
월급 체계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수업을 듣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이 아닌가. 김광욱 교수님 수업을 듣고 그만 관둬버릴까? 나 셰프 되지 말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수업을 끝까지 들으시면 왜 아닌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그런 다음에는 우리는 사회적 욕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직장에서도 그냥 내가 월급 받고 그냥 집에 있으면 심심하니까 직장 가야지 이런 게 아니고 직장에 갔더니 동료들과도 관계가 좋아요. 내가 아끼는 후배가 있는데 이 녀석이 점점 배워나가는 과정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조카 같아요. 그리고 오는 고객님과도 단순히 손님과 직원, 손님과 사장 이런 관계가 아니고 단골들과는 이제는 막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 집애가 잘 크는지, 그리고 뭐 내가 곧 결혼을 한다고 알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관계까지 갔어요. 그래서 고객과 상호작용이 굉장히 좋다면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밀한 동료 관계, 후배 얘기를 하면서 선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자, 어떤 선배를 직장에서 만났는데 이 사촌 형님보다 더 좋아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사장님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세요. 이런 경우는 사회적 욕구가 충족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동료들과 굉장히 잘 지내고 직장에 가면 나름대로 직장에서의 즐거움이 있다면 사회적 욕구가 만족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저차원의 욕구예요. 그럼 이제는 존경 욕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 욕구는 어떨 때 충족될 수 있는가? 주요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을 다한다거나 고차원의 직무로 승진할 때 존경 욕구가 충족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들어온 입사 동기보다 내가 진급이 벌써 2단계나 빨라. 이런 경우는 존경 욕구가 발휘된 때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그냥 10 정도만 하면 그냥 직장에서 평균은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뭔가 마음속에 미션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 돼. 내가 책임을 다해서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어. 좀 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바로 존경 욕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자아 실현의 욕구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자아 실현이 가장 고차원에 있으니까 2단계 승진을 빨리 하는 게 아니고 동기들 중에 내가 사장님 되는 건가? 내가 가장 빨리 이사가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승진은 존경 욕구입니다. 자아 실현이란 무엇인가? 바로 창의적이고 변화하는 작업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계속 창의적으로 뭔가 일을 만들어내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고 그런 것들이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작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번 일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의견을 내고 그것을 이루는 게 자아 실현입니다. 그러면 존경의 욕구까지만 돼도 이거죠. 자, 상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의사결정에 나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상부에서 의견을 줬어요. 내가 제일 잘 들을 거야. 내가 나에게 준 이 미션을 꼭 해결해야지 라고 하면 그건 존경 욕구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자라고 목표 지점이나 이런 것들을 딱 만들어내요. 그런 게 바로 무엇인가? 자아 실현 욕구입니다. 그래서 그 직무에 대해서 융통성이 생기고 자발성이 생깁니다. 즉, 다른 직무도 알아야 돼요. 일을 잘하려면 저렇게 연결돼 내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돌아가나 상황을 볼 줄 알고 그리고 서로 미루지 않고 그 일은 내가 하겠어 라고 자발적으로 나서게 되면 여러분들 그게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무 수행할 때 욕구 충족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일을 하면서 점차 욕구 충족을 하는 것도 있지만 원래 본인에게 내재되어 있던 이런 욕구들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물어볼게요. 자, 당신은 왜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까? 돈을 많이 번대요. 그럼 그 사람은 왜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거죠?
존경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승진이 아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승진과 비슷할 수 있겠죠. 그런 존경 욕구 때문에 변호사가 되려고 한다. 내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한테 돈 때문에 존경을 받고 싶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이 욕구들 중에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걸까요? 생각해보고 조용히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아실현 욕구 때문에 그런 직업을 갖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도 셰프가 되고 싶다라는 욕구는 다른 것보다 훨씬 편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럼 그 직업이 다른 직업에 비해서 한 70세까지 80세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셰프라고 하면 너무 좋아하니까 되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워낙 셰프들 인기가 좋으니까.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셰프라고 하면 그냥 좋아하는 차원을 넘어서 어머나 존경해요 라고 하던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근데 왜 하나요? 내가 되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뭔가 필이 꽂힌 거예요. 하고 싶어. 이게 결국 무엇인가? 창의적이고 변화하는 작업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게 바로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서 또 가끔은 열정페이라고도 들어봤을 겁니다. 열정페이가 무엇이었나요? 20대 내지는 30도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는 사람들이 인턴 같은 것을 할 때 사람이 아침에 출근해서 밤까지 정말 많이 일했는데 막 10시간도 넘게 일을 했는데 야 나중에 월급을 받을 때 야 너 이거 돈 받으려고 했니? 너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네가 되고 싶어하는 직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걸 겪어야 되니까 네가 한 거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켰으니 생리적 욕구나 안전 욕구나 이런 것들은 기대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열정페이라서 문제가 됐습니다. 셰프라는 직업은 그 정도로 생리적인 욕구나 안전 욕구나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 욕구를 지나서 본인의 자아실현 욕구를 위해서 이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원하는 직업이 되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직업을 가질 때 좀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 욕구 충족 방안, 그러니까 매슬로우의 욕구 충족 이론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아침에 너무 잠이 와요. 어젯밤에 게임을 하느라 늦게 잤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기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학교를 안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욕구 때문에 학교로 오지 않는 건가요? 생리적 욕구겠죠. 학교 오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예요.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나만 대학 안 가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왔어요. 이런 거는 안전 욕구에 의해서 학교를 오게 되는 거죠. 남들이 다 하니까, 그리고 또래들이 다 대학을 다니니까 나도 다닌다. 이런 게 바로 안전 욕구입니다. 나만 다른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학교에 왔더니 재밌어요. 친구들도 사귀고, 그리고 교수님들도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선배들도 괜찮고 예쁜 여자 후배도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 욕구 때문에 학교를 오는 겁니다. 본인이 이걸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해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다른 친구들보다 성적을 조금 더 잘 맞아서 장학금도 타고 싶어요. 그럼 그 친구는 존경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이 교재만 봐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나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도 찾아보고 교재도 그 외에도 찾아보고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보고, 그리고 수업 마친 다음에 마땅히 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집에 가기 전까지 한 2시간 동안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영어 공부도 하고, 그리고 각종 자격증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친구는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나요?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거겠죠. 자,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정도의 욕구까지 충족시키고 있나요? 지금 이걸 틀어놨으니까 생리적인 욕구는 이겼을 거예요. 귀찮은데 하면서도 우리는 뭐 클릭 몇 번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로그인도 해야 되고 뭐 골라서 눌러야 되고 이러니까 생리적인 욕구는 이겼어요. 야, 나만 안 들으면 나만 F인가? 이래가지고 수업을 들어요. 가끔 안 듣고 그냥 틀어만 놓죠. 그러면 안전 욕구까지만 충족하시는 거예요. 맥그리거의 욕구 계층 이론에 이어서 알더퍼의 ERG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약자 싫어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ERG 정도는 알아놓도록 해요. E는 생존 욕구, existence의 약자고요. 그리고 R은 relatedness, 그러니까 관계 욕구의 약자 R입니다. 그리고 G는 growth, 성장 욕구의 약자인 G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동기부여가 생존을 위한 것이냐,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냐, 이렇게 나누는 게 바로 알더퍼의 ERG 이론입니다. 자, 이걸 듣고 나니까 우리가 메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데? 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메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욕구 계층 이론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오히려 알더퍼의 ERG 이론은 메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을 뒷받침하는 이론 정도로만 우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존 욕구라는 것은 물리적인 혹은 생리적인 욕구들, 그러니까 굶주림, 갈증, 그리고 신체적인 안전, 그 다음에 우리가 일로 봤을 때는 임금이나 작업 환경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메슬로우가 얘기했던 생리적 욕구나 안전 욕구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 욕구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려고 하는 욕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슬로우가 얘기한 안전 욕구, 그리고 사회적 욕구, 이런 것들이 속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장 욕구, 이런 것들은 개인적 성장을 위한 개인의 노력과 관련된 것으로 개인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능력 개발을 요구하는 그런 일을 해내면서 충족될 수 있는 욕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슬로우가 얘기했던 자아실현이나 존경의 욕구가 이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허즈버그의 이요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요인 이론이라는 것은 요인인 원인이 두 가지다. 그래서 이요인입니다. 발음이 굉장히 안 좋았네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 동기 위생 요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즉 동기냐 아니면 위생이냐 이런 걸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동기라는 것은 만족 요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직무에 대한 성취감이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 그리고 승진, 일 자체에 만족하는 것,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리고 나의 책임감,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 요인 중에 동기 요인입니다. 위생 요인이라는 거는요, 뭐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입니다. 작업 조건이나 임금이나 동료나 감독자, 부하, 그러니까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회사의 정책, 그리고 고용 안정성,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위생 요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했을 때 굉장히 기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이걸 잘하는 것 같아서 인정받아서 또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 직업을 가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동기 요인에 의해서 그 직업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인으로는 위생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일이 그렇게 즐겁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작업 조건이 꽤 좋습니다. 근무 시간이 6시간이나 7시간 밖에 되지 않아요. 월급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편이고요. 직장 동료도 수준이 굉장히 나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는 굉장히 나에게 많은 혜택을 준답니다. 그런데 일은 그렇게 나한테 맞는 것 같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요인 때문에 직장 생활을 계속한다면 이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는 요인은 위생 요인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그냥 단어를 그대로 하니까 근데 동기는 맞는 것 같아요. 영어로 motivation이니까 내가 흥이 나서 아주 동기부여가 되어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니까요. 그런 게 어떤 거라고요? 바로 직무에 대한 성취감, 남들에게 받는 인정, 승진, 그 일 자체를 사랑해서 이런 것들이 동기 요인이었어요. 그럼 위생 요인이라는 거는 깨끗한 게 아니고 위생이니까 내 주위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환경, 직장이 굉장히 거리가 가까워. 우리 집이랑 가까워. 이거 위생 요인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월급도 많이 줘요. 그리고 내 주위에 직장 동료가 좋아요. 나를 둘러싼 회사도 좋아요. 이건 역시 위생 요인이라고 보는 게 바로 허즈버그의 2요인 이론입니다. 자, 이 2요인은 무엇일까요? 다시 동기와 위생 요인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 이론의 네 번째는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입니다. 자, 사람의 성취 동기 이론이 사람들 간에 어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성향에 따라서 이 사람은 성취 욕구가 강하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 욕구가 강하다. 어떤 사람은 친화 욕구가 강하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바로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입니다. 맥클리랜드의 욕구 유형에 따른 성향과 그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타일이 성취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인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감이 있고요. 목표 지향적이다. 목표를 이루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도전을 원하고 우월감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이를 최소화하려고 하죠. 유비무환이라고 항상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비판받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이 리더스럽고 선구자스럽고 이런 사람이겠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만 동기부여가 되나? 어떻게 해야지만이 필요 없어요. 실은 이 사람은. 왜냐하면 이 자체가 늘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동기부여 방법으로는 첫 번째, 명확하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진, 도전적이면서도 일상적이지 않은 과업을 부여한다. 이런 사람은요, 오히려 일상적이고 매일매일 반복되고 특별하게 머리를 쓸 일이 없으면은 오히려 그런 일을 싫어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던 대로 하는 거를 좋아해요. 새롭게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업무 성과에 대해서 신속하게 자주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일을 했어요. 그럼 이런 점은 너무 잘 됐고 이런 점은 이거 다음에는 이거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걸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 그 즉시 다음 일을 또 던져봐요. 그럼 그 사람은 내가 이거를 받아들여서 더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막 열심히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항상 새로운 일을 주고 이에 대해서 책임감을 증대시키면 열심히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맥클리랜드의 욕구 유형에 따른 성향과 동기부여 방법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본인이 내가 성취 욕구자 스타일인가, 권력 욕구자 스타일인가, 그리고 친화 욕구적 스타일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를 분류해 보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게시판에 본인의 이 욕구 유형에 따른 성향을 저는 이러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욕구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라고 게시판에 글을 남기시면 거기에 따라서 남기기만 하면 한 줄도 돼요. 물론 두세 줄도 좋겠죠. 제가 남기기만 하면 제가 점수를 더 드릴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권력 욕구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상황을 통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게 뭐냐? 친구들하고 있을 때, 자, 내가 오늘 김밥 먹자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친구가 나는 우동 먹고 싶은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친구들이 그래, 오늘은 차라리 우동이 낫겠어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져요. 이게 바로 권력 욕구가 있는 사람이에요. 상황을 통제한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권력 욕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거나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고 통제하기. 이건 안 돼. 그리고 너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아주 전형적인 관리자 스타일인 거죠. 그리고 경쟁에 이기면 좋아요. 실패하면 되게 싫어요. 승부욕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취 욕구가 있는 사람도 승부욕이 있어요. 성취 욕구는 어떤 승부욕이 있나? 약간 건전한 승부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다음에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지. 나 연습해 올 거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이걸 생각하면 성취 욕구예요. 근데 그냥 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꼼수나 아니면 반칙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꼭 이겨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권력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기꺼이 정면 대응한다. 굉장히 유하게 쓰여져 있는데 잘 싸워요.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권력 욕구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상황을 통제하기를 원하고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통제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획을 짜게 해야 돼요. 자, 가능한 한 스스로 직무를 계획하고 평가하도록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이라면 특히 그 과정에 참여시킨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나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내가 간단한 예로 공부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공부를 하려고 내지는 조금 시작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너는 이놈의 자식 공부도 안 하고 이랬을 때 엄마 저 공부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권력 욕구가 아닌 거예요. 얘는 어떤 앤가? 공부하려 그랬는데 딱 저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하기 싫네 라고 반항 삼아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권력 욕구 스타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만 듣고 지금 거의 모든 학생이 그래 나는 권력 욕구야 하는데 그냥 하기 싫은 핑계를 찾는 것과 정말 나는 이 공부를 꼭 해야 되겠는데 간섭하니까 그게 너무 싫어. 그러면 권력 욕구가 강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건 좋아요. 내가 스스로 계획 짜고 학원도 누가 골라주는 건 싫어요. 학원을 가긴 가요. 열심히. 근데 어떤 학원을 가는가? 내가 스스로 선택한 학원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계획하고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나랑 관련된 거는 내가 결정한다. 이런 게 권력 욕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부분적인 업무 조금 맡기는 것보다는 전체를 총괄할 수 있게 맡겼을 때 굉장히 막 좋아하면서 막 하고 싶다라고 동기부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화 욕구 성향이 강한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들의 성향은 일 자체보다는 일하는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즐깁니다. 소속감을 원하기 때문에 어떤 무리를 만들거나 조직을 만들거나 우리 한국말로는 계를 만든다고 하죠. 그런 모임을 잘 만드는 사람이 친화 욕구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일 자체보다는 직장에 와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일보다는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근데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날이 서가지고 막 일만 하면 얼마나 냉정하겠습니까? 가끔은 일을 적당히 하면서 그냥 이 사이에 관계를 좋게 해주는 분위기 메이커라고도 하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직장에는 도움이 돼요. 그런 성향의 사람이 친화 욕구가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싫어하는 거 싫어해요.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골라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은 왜 친구 따라가 주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 이렇게 왜 왔어요? 이러면 저는 볼일 없고요. 친구 따라왔어요. 이 친구가 이거 먹자 그러니까 먹을래요. 근데 이 친구가 한 명이면 너무 걔를 따라하는 거겠지만 두루두루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해주는 사람. 그리고 일 끝난 다음에 꼭 모여가지고 뒤풀이라고 한 잔을 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바로 친화 욕구가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친화 욕구가 강한 사람이 이 커플이 되면 꼭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서로서로 커플티 내지는 커플 물건 이런 것들을 좀 강요합니다. 너 나랑 소속감을 느껴야지. 이렇게 해서 그래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팀의 일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팀이라는 거는 규모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친밀한 관계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의 유형에 대해서도 배울 때 팀은 상하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계층이 별로 없었어요. 팀장 빼고는 모두 다 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등한 위치니까 좀 더 사람들이 친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뭐가 중요한가? 내가 팀의 일원인데 이 나머지 팀원과 팀장님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일을 잘하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실망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칭찬과 인정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뭐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럼 그 코끼리는 어떤 욕구가 강할까요? 친화 욕구가 강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친화 욕구가 강한 사람에게 동기부여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이 사람에게 오리엔테이션이나 트레이닝을 맡겨요. 신입사원 왔는데 네가 교육해봐. 이렇게 되면 그 후배들한테 아주 훌륭한 선배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우리가 방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제가 그 고래였나요? 코끼리였나요?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할게요. 코끼리라고 할게요. 그 코끼리를 춤추게 해요. 근데 이 코끼리가 정말 친화 욕구가 강하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막 칭찬하면서 어머 너 너무 잘한다 이러니까 그 사람 기쁘라고 계속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친화 욕구입니다. 근데 그 코끼리가 춤을 췄는데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멋진 춤을 추면 너희들 전부 다 나한테 반해서 내 말 잘 듣겠지. 이렇게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이 코끼리는 권력 욕구가 있는 코끼리예요. 코끼리가 거울을 보고 춤 못 추는 자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잘 추고 싶어. 난 노력해서 정말 멋지게 춤을 추고 싶어. 그래서 본인에게 어떤 미션이 된 거예요. 내 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춤을 추는 코끼리는 성취 욕구가 강한 코끼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왜 배우나? 여러분들 지금 친구들도 있지만 학교에 친구들도 있지만 직장을 가게 되면 동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후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해야지만 그리고 내가 어떤 성향인지 파악해야지만 나도 일을 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후배에게도 알맞는 일을 맡기고 일을 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권력 욕구가 있는 후배예요. 아직 후배라서 나 정도까지는 진급 못했고 후배이기 때문에 나보다 높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친구에게 스케줄표를 막 짜주는 거예요. 막 자상하게. 너 이때 이거 하고 타임라인 그려주면서 이 시간에는 이거 하고 이걸 이렇게 진행해서 이렇게 하기만 하면 일은 된다? 이렇게 일을 시키게 되면 권력 욕구가 있는 후배는 정말 자기가 이렇게 시킬 것 같으면 본인이 하지 왜 나한테 이렇게 세세하게 참견을 해? 이러면서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향을 알아야 돼요. 권력 욕구가 있다. 이를 딱 던져요. 너 혼자 알아서 잘할 수 있지? 나 참견 안 한다. 너 잘하는 것만 기다릴게. 이러면 그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서 막 잘하게 돼요. 성취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줄 필요도 없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그 일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재밌을 것 같아. 이러면 그 친구가 손을 번쩍 들 거예요. 제가 해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친화 욕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야, 너 이 일 하는데 이 일은 왜 그 되게 네가 좋아하는 선배 누구 있지? 그 사람도 이 일을 해서 그렇게 된 거고 지금 이 일을 하면 저 어느 부서에 누구도 안 돼. 누구도 안 돼. 이거 하면 사람들이랑 막 친해지고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일이 그렇게 재밌대. 이러면은
친화 욕구를 가진 사람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인가요? 자,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저도 고백처럼 제 성향을 한번 얘기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느낌에는 저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까? 성취 욕구일까요? 권력 욕구일까요? 친화 욕구일까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제가 막 상냥하게 웃으면서 막 인사 잘하고 이런 거 보고는 친화 욕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아닙니다. 저는 일 끝나면 칼같이 옵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과 밥 먹는 거 되게 좀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일 끝났으면 빨리 집에 가서 쉬거나 또 다른 일을 뭔가를 해야지 왜 여기 앉아가지고 피곤한데 계속 앉아서 밥 먹고 오래 앉아있고 떠들고 전 이런 거 싫어해요. 자, 그리고 쓸데없이 저 칭찬해 주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교수님 너무 예쁘세요 이러면은 나 우리 집에 거울 있다. 나 안 예쁜 거 안다. 이러면서 그 친구를 조금 이상하게 생각해요. 쟤는 나한테 왜? 근데 만약에 내가 그날 막 새롭게 뭘 샀는데 화장품을 샀는데 막 너무 예쁜 것 같아서 내가 기분이 막 좋았어요. 근데 교수님 오늘 피부가 평소 때보다 좀 더 좋아요. 그렇게 내가 느끼기에 진실성 있는 칭찬은 괜찮아요. 근데 교수님 저한테 키가 너무 커요. 이건 거짓말이죠. 그런 칭찬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뭐 이 정도의 칭찬은 다 이렇게 놀리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싫어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칭찬을 이유 없이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 저러지? 라고 상대방을 오히려 의심합니다. 친화 욕구는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럼 권력 욕구인가요? 못 싸워요. 잘 싸운 것처럼 보인대요. 근데 못 싸웁니다. 아니 살은 그렇게 안 봤는데 왜 그렇게 바보 같아? 이러더라고요. 예, 실은 저 못 싸워요. 권력 욕구 없습니다. 1등 하는 거 싫고요. 지도자 하는 거 싫어요. 전 항상 참모 정도가 딱 좋아요. 옆에서 보고 있다가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겠다고 좀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하고 싶은 일을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니까 좀 그렇지만 굉장히 열심히 잘 해내요.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취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를 하고 나면 상대방들한테 물어봐요. 이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떠니? 이러면서. 얼마 전에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처음으로 이 비교과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저보다 전에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을 했던 분과 제가 되게 친해요. 그리고 그 전에 교무처장을 했던 분과도 굉장히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단톡방에다가 제가 만든 온라인 비교과를 올렸어요. 제가 나레이션도 하고 앞에 인트로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피드백을 받고 싶어서. 무엇을 고칠까요? 이거 어때요? 라고 꼭 물어봐요. 피드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바로바로 고쳐요. 그래서 자, 이제 네가 원하는 최상의 제품이 나왔니? 최상의 결과가 나왔니? 라고 확인받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이 성향을 알고 그리고 본인에게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과목에 대해서 동기부여 받아서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4학년 2학기가 되니까 국시 때문에 여러분의 동기는 매우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 한 25분이면 되지만 왜 이렇게 수업이 기나 하겠지만 저도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동기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잘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